없는데 한국도 명색이 이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G8 정도 되는 선진국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나라들 미국과 영국이 철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그거 한 거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시를 하니까 이게 문제야. 잼버리도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완전히 다 날아간 거죠. 헛돈 쓴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스카우트 활동의 그 상징적인 장면이 뭐냐면 지도 한 장, 나침반 하나 들고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모여가지고 내가 지고 온 짐을 풀어서 텐트 치고 밥 해먹고 하는 이 활동이 사실 스카우트 활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 프로그램 짜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가서 단체 사진 찍고 뭐 식사 체험하고 서울 야경 하는 게 관광하고. 스카우트 정신하고 무슨 상관이 이번에 있습니까? 이제 조계종이 사찰들 개방했죠. 근데 지금 총체적으로 약간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저긴 잠깐 볼 수는 있어요. 이색적일 수 있지 저 친구들한테는. 근데 지금 영국 뭐 4,000명인가요? 4,500명. 4,500명인데 아직도 숙소를 못 구해가지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문자로 공문 내려오는 거 보니까 지금 집 찾고 있어. 홈스테이. 아니 그 홈스테이. 어차피 텐트는 다 들고 왔을 테니까 그 한강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개방해 주는 거죠. 아니 지금 호텔에 왜 연회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단체 숙소로 애들 다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에어컨은 틀어지니까 그런 데는. 그래서 저런데 이제 저 우리 문화유적 같은데 가보는 거. 저건 수학여행 아닌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잼버리를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된다. 뭐 관광 프로그램 추가하라 했는데 알고 보면 그냥 잼버리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수학여행이 돼버린 거죠. 수학여행. 아니면 이제 조계사에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공장 견학시켜주겠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저거 하려고 기본 참가비만 100만 원에 몇백만 원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호주는 600만 원 정도. 그 무슨 페이백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 끝까지 날까지 버티면은 100만 원 돌려주겠다. 돌려준다. 아. 그러니까 소문이죠. 그런 썰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관광 상품 막 찾아내는 것도 정말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사람이 살다가 어떤 사고가 당할 수 있고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잼버리 어떤 행사가 문제가 생겼으면 차선책 플랜 B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엉망진창 되어가는 걸 보면 플랜 B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예. 스카우트 표가요. 준비래요. 준비. 준비하라. 진짜 창피하다. 준비되어 있어라. 어깨뽕 말고 가슴에 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컸던 게 뭡니까? 국뽕이었잖아요. 요즘 국뽕이 완전히 진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격이 네. 살살 녹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살살 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 자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글로벌 분노라고. 그렇잖아요. 한국도 똑같잖아. 요즘에 학폭이네 뭐네.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국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한번 그 잼보리에서 청소년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라서 발끈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한국 정부는 전 세계 사과해야 된다가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사과를 할까요? 근데 진짜 저도 똑같이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행사라는 걸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가 유치했다는 건 정말 큰 약속을 하나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약속을 그냥 대놓고 어긴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에 참가한 액수를 봐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냥 웬만한 중산층의 애들을 보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디언도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상원 의원들 자식들 뭐 관련된 정치인 네. 자식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가지고 대사관에 전화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보내느냐. 특히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소년 수련활동 봉사활동 인증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하면 대학 갈 때 가점 가는 거.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스탠포드 갑니까? 네. 아.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갈 때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는 거고, 특히나 국제 구호나 국제 캠프 활동 이런 거는 가점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대한민국이 코로나도 잘 이겨냈고 너무 청정국가에 치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요 케이팝까지 애들이 너무 여기에 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애들은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보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진짜 유색 인종 얼마 없습니다. 특히나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일제히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 지난번에 방송 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6개월 동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보냈다고. 예, 후진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예.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행사를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말아먹고 있는 예. 거죠. 가디언 기사 중에 한국 무더위 속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구출 위해서 수백만 달러 지출. 구출 위해서. CNN을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폭염으로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저건 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저 사진만 보면은 저게 난민촌인지 저게 잼버리인지 누가 구분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언론들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정권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국이 너무 잘 나간다 했다. 그런데 약간 배 아팠지. 예.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를 떠나서 한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약간 고소함. 이것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자존심 상해. 아니 뭐 국제 관계라는 게 그런 거죠. 앞에서는 그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뒤돌아서면은 네. 어떻게 뒤통수 칠지 궁리하는 게 국제 관계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에서 어느 세계나 똑같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잖아요. 어른의 문제도 더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분통 터진다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인상이 돼버린 것 같고요. 참고로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유치를 해버렸어요. 또 놀랍게도. 그러니까 2027년이면 지금 앞으로 4년 후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잘 해낼 걸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 가톨릭 청소년 대회는 뭐 우리나라 정부가 한다기보다 대한민국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될 겁니다. 네. 근데 저게 유럽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에 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네, 하고 할 때 150만이 왔어요. 근데 유럽이니까 그렇다 쳐도 좀 떨어져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40만, 파나마도 70만이 왔는데 그래서 한국인 경우에는 지금 100만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잼버리에 온 게 4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케이팝의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200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김기현이가 휴가 복귀해가지고 첫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덮으려고 잼버리를 악용하고 있다. 와, 얘는 내가 봤을 때 좀 전능화 같아요. 그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만든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신들이 의혹 제기해가지고 수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겁니까? 잼버리가 파행이 되니까 민주당 당연히 비판해야지. 야당이니까. 근데 그거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김기현이 참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잼버리 사태 때문에 진짜 덮어진 건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김건희 덮으려고 잼버리 지금 엉망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생전 게임된 잼버리. 남 탓은 세계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통하지 적당히들 않죠. 합시다. 네. 근데 어제가 히트였었죠. 신원식이. 전라북도 스카우트들이 지금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제 퇴소를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개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행사 망치려고 전라북도니까 민주당이 개입했을 거다.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에 저런 꼴통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신원식이 비례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총선에서 지역구 지금 하나 걸려야 되는 게 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거기다 신원식이 군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나 보죠. 누가 군 영내에서 사고 나면 그 관련 지휘관이 이렇게 그 접촉해가지고 입 맞추고 사건 덮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나 보죠. 그런 게 있어요. 저런 신원식 같은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저거 주장하는 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역 감정 선동이에요. 지역 감정 선동. 반대로 민주당이 만약에 대구 등지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대구 연맹이 퇴소를 해버렸다. 그럼 민주당이 그런 논평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민주당 텃밭인데 윤석열 정권을 흔들려고 민주당이 개입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건 저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요. 약 좀 먹어라 이 새끼야. 진짜 너무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차원의 주말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전북 전라북도 부실 준비로 잼버리 위기가 왔다. 바로 잡고 책임 묻겠다.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탓. 행사는 이미 망했는데 뭘 바로 잡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막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유머가 돌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전북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렇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겠죠. 지금은 행사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짓거리를 할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평창올림픽이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몇 개월 만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행사들 많아요. 세계적 행사들이 있잖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올림픽은 도시대항전이에요. 국가대항전이 아니라고. 그래서 서울올림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서울올림픽은 서울시만 준비합니까? 국가 차원의 준비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부산 엑스포 얘들 논리를 대로라고 하면 부산 엑스포는 부산시만 준비하면 되지. 왜 윤석열이 김건희 데리고 가지고 부산 이스 레디 이런 걸 외치나요? 문제는 실무는 지자체가 하는 거고 국제적인 행사는 평창올림픽을 정반대로 강원도 가게끔 만들어 정부는 신경 안 써. 그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런 이야기 나오면 욕 처먹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지금 남 탓의 힘이라고. 아니, 저렇게 남 탓할 거면은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지가 가서 꿀 빨 건 다 꿀 빨아놓고 이제 와서 남 내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때도 전폭적인 지지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이거 문재인 덕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안 할 거잖아. 한편으론 쟤네가 5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운영할 생각이 없나 봐요.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언제까지 문재인 탓하겠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쟤네 5년 안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자기들 발등 찢는 건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하는 말이라고. 이런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이건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래. 지지율 빼지 마세요. 이 단단한 지지율 갖고 성선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근데 난 궁금했던 게요.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 사업비 내역 있잖아요. 난 이게 궁금해 죽겠어. 조직이 운영비가 740억. 저게 인건비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조성이 235억, 야영장 조성이 129억 등등등. 대집회장 조성이 30억 이런 식이거든요. 총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1,400억 정도 되네요. 실제로 엄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 텐트를 팔레트 위에다가 텐트를 쳤잖아요. 그 포크레인이래. 지게차 네. 올라가는 그 팔레트 하나씩 1억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1,400억이라는 게 어디 녹아 들어갑니까 그 행사에. 그러니까 저 조직이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번에 추가로 예비 들어간 게 또 새로 돈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잼버리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막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누가 슈킹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심하게 되죠. 이게 고속도로가 정점이 바뀌는 정도 나라니까 저거 누가 해먹은 거야? 네, 전문용어로 슈킹 누가 한 거야 이런 이제 얘기 드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립니다. 보통 있잖아요. 여러분 IMF 때 우리나라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그 보수 정당에서 민주 진보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죠. 그때 여러분들 금모으기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금모으기로 모은 금은요 다 합쳐봐야 1,000억도 안 돼요. 근데 국민들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그 금모으기에 막 몰입하면서 국민적 의지가 생기는 거죠. IMF 이겨보자고. 근데 왜 지금에는 자꾸 우리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판만 하겠습니까?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집권하면서부터 취임사에 통합이란 말을 안 했던 놈은 그 유일하다며. 지금까지 극우를 위한 정치만 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 계속 갈라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평상시 때 민주 진보 국민들까지 다 우리 국민이다라면서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달라 들어갔고 저거 돕자고 난리 날 거예요.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거라고. 예. 으쌰으쌰 할 거라고. 윤석열 이거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게? 이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전 정권 탓까지 쫙.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데 난 휴가는 끝까지 즐길 거야.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사실 스카우트 이 행사를 우습게 봤던 이유는 텐트 대충 쳐주고 그럼 애들 풀어놓으면 알아서 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랬을 거예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도 방만하게 썼을 겁니다. 이거 감사하고 하면은 드러나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또 늘공들하고 실무했던 사람들만 조지기 시작하겠죠. 보세요. 이제 전라북도하고 여가부 등 행안부는 아예 관심 없을 것 같고요. 그쪽으로는 여가부하고 전라북도 조지는 일을 겁나게 할 겁니다. 그래놓고 또 이야기 나올 거예요. 카르텔. 이제는 이제 간척지 카르텔 뭐 이런 개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켜보겠습니다.